오늘 국민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을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인데요. 의제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궁금한 거는 김 여사 해법에 대해서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결론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모르죠. 뭐 그건 예. 이제 저녁 뉴스 보면 알 텐데 네. 가능성이야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단칼에 자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두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싶고요. 예. 어차피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배를 탄 원팀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견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찰리킨도 한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부터 아마 차분히 두 분이 논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앞서 공개된 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좀 꽤 강도가 높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인적 쇄신이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요구를 했고 또 의혹 규명에 협조해라 뭐 이렇게 세 가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말한 상태여서 이거는 뭐 오늘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앞서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그걸 알고 만나게 되는 걸 텐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세 가지 모두. 그래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할 거를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예고를 해줬죠. 예. 이른바 3대 요구사항 중에 공적 활동 자제는 뭐 안 그래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잠시 몇 달 동안은 또 그전과 같이 대외 활동을 안 할 거고 또 상황 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라 따로 뭐 요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인적 쇄신은 사실은 그래요. 뭐 한남동 라인 이모 비서관 최모 비서관 국민들이 누굴 알아요. 예.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갈면 뭐예요. 대체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가 핵심인데 이른바 의혹과 관련한 규명에 협조해라. 협조해달라. 네. 사실은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 닫아버렸잖아요.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혐의 밀어붙였잖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가능성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성과가 나올 게 없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자기 할 말 했다라고 회동 이후에 언론에 이야기를 할 거고 대통령실은 뭐 잘 들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번 이벤트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국민들이 기대한 결과는 아닌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저는 같은 정당 소속의 사람으로서 이제 상당히 당이론과 바람이 좀 이제 많이 가 있는 생각이긴 한데요. 네. 아니 두 분이 가령 뭐 지금 당 대표 오늘 얘기하고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보면 예. 하는 게 맞잖아요. 임기 채우는 게 맞잖아요.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다음번 차기 대통령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권 재창출 하는 게 바람일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렇다고 친다면 두 분이 오늘부터 세심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야 되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도 국민들에게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김 여사가 이제 대외 활동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뭐 대선 때 후보 시절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데 근데 민주당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아니 제2부속실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거기 보좌를 받아가면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외국에서 정상이 오고 그러면 뭐 그거는 안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외적인 활동인가. 또 여사가 가서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한다. 정말 뭐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 이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여사가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두 분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또 오랜만에 뭐 배석자가 있긴 해도 둘이 만나는 거니까 좀 진솔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김여사 관련된 실제로 리스크가 더 불거진 것들도 있고 국민 민심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래도 약간 여사에 대해서 접점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독대를 하겠죠. 비서실장도 없이. 예, 배석 예. 없이 독대를 하겠죠. 근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어떤 1대1 구도에서 만나는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왜 만찬을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예. 여러 명이 했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릴리스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서서 1대1 구도로 잡힌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뭐 가운데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쓰던지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 원내대표 그리고 한두 발짝 뒤에 당대표가 잡힌 사진을 그 릴리스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맘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도는 처음부터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근데 네. 또 당일론인데요. 예.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독대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네. 독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독대는 기본적으로. 아닌데 어쨌든 뭐 독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배석자 하나를 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입장도 조금씩 이게 한동훈 대표 의견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제 저는 희망 섞인 어떤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물론 이제 당에서 후보 결정은 했지만 기실 뭐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어떤 결단은 대통령 본인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또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본인께서 내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라고 누차 얘기하셨잖아요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라든지 연속되는 선거 참패라든지 이게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다면 입장 변화라든지 자세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과감하고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냥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네. 예. 너무 셀프 희망 고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국민의힘이시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친한계 그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게 3자 면담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배석을 해서 그럼 4명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했다 이런 뒷얘기를 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통령실에서는 지속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배석시키고 당대표를 만나주는 거지. 어디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같이 불러서 오냐. 2대2 구도를 만들려고 하냐. 그 대통령실은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다. 하도 이렇게 만나달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니 만나주는 건데 네. 어딜 뭘 맘먹으려고 들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예. 네. 지금 김용남 의원도 그러시고 지금 보면 오늘 면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우려나 좀 기대를 별로 안 하는 목소리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자 단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제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듯한 얘기를 대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걸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나간 지적일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좀 부적절한 말들은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사실은 김종혁 선배도 그 얘기를 굳이 했어요.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네. 그런 상황들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절실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선거에서 강서구청장, 국회의원 선거 참패잖아요. 네.
이번에 간신히 지금 이게 숨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본다면 1년 8개월 후에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3년도 아니죠. 뭐 2년 몇 개월 후죠. 거의 그냥 다 예상이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선거 참패가 예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근본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변화를 얻지 못하고 변화를 하지 못하고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멸해가는 정당이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핵심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말을 절제를 하고 당이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국민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히 겸손해야 될 사람은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3번 한동훈 당대표, 4번 한동훈 당대표의 참모들. 아, 이분들이 예.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께 우리가 큰 틀에서 뭔가 국민의 민심을 못 얻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많이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자세와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누구를 배석시키느니 이게 무슨 오만한 담판이니 또는 뭐 이게 누구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이 목소리의 노이즈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난 상태에서 더 여당에 대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보면. 예.